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이에요. 코로나가 극성기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 집회를 자꾸 해가지고 이게 방역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를 강제 수사를 해라. 네.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게 그 정치권에서도 촉구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대검이 입장을 냅니다. 윤석열이가 총장을 할 때 신천지를 봐주기 위해서 딱 만들어낸 논리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를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아까 저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짚어보셔야 되는데 2020년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막 극성기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 집회를 자꾸 해가지고 이게 방역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를 강제 수사를 해라. 네.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게 그 정치권에서도 촉구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대검이 입장을 냅니다. 뭐라고 내요? 윤석열이가 총장을 할 때 들어보세요. 진짜 웃겨요. 첫 번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오히려 방역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만들어낸 말이죠. 두 번째부터 심우정의하고 똑같아. 두 번째 심우정의하고 똑같아. 강제 수사는 법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하며 무리한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 받았구만. 똑같아. 세 번째. 역겹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대검의 입장에서 이게 형평성 문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강제 수사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천지를 봐주기 위해서 딱 만들어낸 논리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저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가 찾아봤다고 잡으러 간다고 하고 이랬던 일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네, 계속 막았어요. 네. 너무 열받네. 진짜 그거 또 들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 것이 이게 역사적 경험을 세계사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판사 검사들이 좌파의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엄벌을 했고 극우의 준동에 대해서는 방치했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게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파시즘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니까 위험성이 있는 똑같습니다. 일련의 어떤 이런 움직임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 밀어주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반대급부가 많았겠죠. 그래요? 바로 거기서 궁금한 게 그 반대급부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대면을 깊이 바라보면은 2000년 3월 2일 날 교주 이만희가 그 가평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하는 날 오후 8시 40분에 그때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평화의 군전을 급습합니다. 예,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급습하고 2000년 8월 1일 날 교주 이만희가 구속을 당해요. 12일 날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2001년도 1월 13일 날 1심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요. 21년 11월 30일 날 2심 판결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 80시간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외 협력이 교주 이만희는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신천지를 도와줄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를 연결시켜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이만희 교주 입장에서 2중 3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통로를 개설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도 있고 이만희 교주의 보수 성향도
있는 거고 그 내면적인 원인에는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앙심도 더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에 했던 그거에 대한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이만희 교수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었잖아요.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법적으로 뭔가를 구체적으로 부탁할 그럴 이유는 없었던 시점이었잖아요. 대선 직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뭔가를 부탁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무슨 보답 내지 안갚음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신천지 교회가 경기도 내에 센터라는 게 폐쇄 상태에 있었거든요. 예. 그 모든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저희 신천지는 완전히 망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 숙제가 있었다. 네네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도 폐쇄 상태는 풀렸어요, 그러면? 네네, 풀렸습니다. 언제 풀렸어요, 그건? 한참 지나고 나서죠. 선거 끝나고 나서죠. 선거 끝나고 나서. 네네네. 그럼 그 풀어준 결정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글쎄, 그거는 행정기관인데 주체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됐다. 네. 그런 거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물론. 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면서 그 회사가 이제, 풀렸습니다. 이제 방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네. 국민이 탁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게도 네네.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네네. 예. 근데 지금 저희로서는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온전히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지시로 폐쇄가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신천지 측이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무혐의가 됐으면은 교주 이만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 8시간의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관련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은 제출하겠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죠.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고위 간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공개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 있고 이제 5분 안에 도착해요. 오늘 잘 만나셨다고 해요 하면서 텔레그램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맞습니다. 찍은 것 같은데. 네. 저분 누굽니까? 네, 한국군의회 이희자 회장입니다. 한국군의회라는 단체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98주년 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당시에 신흥무관학교에 군자금을 보내던 항일 구국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희자 회장이 1981년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 공교롭게도 이희자 회장이 이 회장님이 이제 신천지 신도라는 게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고요. 그리고 20대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독대한 사실을 이번에 저희가 밝혀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분이 왜 만났고 나눴던 대화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면 그 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진이다라고 또 반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근우회가 회원이 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희자 해요. 대한군의회 회장. 예,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근우회가 98년 됐다고 했는데 96주년 행사 때 신천지 신도인 이 이희자 회장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자라는 발언을 해요. 근데 그 행사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초청이 됩니다. 근데 또 유력 정치인이 발언을 하는데 종교 대통합이라는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해요. 이게 예. 이만희 교주가 하던 발언이거든요. 아하. 유력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웠다라는 거. 유력 정치인이라면 누굽니까? 우리가 밝힐 알만. 수가 없습니다. 차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예. 근데 이제 이 발언들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또 추가로 또 취재해 본 결과 근우회 안에 신천지 신도들이 간부급 신도들이 수천 명이 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근우회가 사실상 신천지에 장악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잠시 후에 나올 보도의 골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이단 신천지가 예. 주요 교리로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그 언어가 당시 행사에 사용됐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희자 회장이 왜 만났을까? 일단은 다시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2022년도 그 1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대선 직전인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그 간부 탈퇴자들이 또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면서 그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잇따르던 시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그 제보가 확인된 예. 하나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익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유력 정치인이면 여당의 지도급 인사인가요? 지도부급? 취재 중인 내용에서 뭐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고위 간부가 만난 배경에 이제 이만희 교주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런 정황의 의심들은 통화 녹취 파일이 좀 공개하셔서 예. 그걸 좀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통해서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기자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총 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까 이제 초반에 이땡땡 통해서가 이땡땡이 이희자 회장입니까? 이건 아닌가요? 예, 이희자 회장이 맞습니다. 예, 이땡땡은 이희자 회장이 맞는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네. 부분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두 번째 나왔던 인서트 예. 그 은혜는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당시에 그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보석으로 나오게 됐는데 2020년 8월 1일이죠. 네. 예. 그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방역법 위반으로 사실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때 얘기를 예. 했는데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기억되는데요. 예. 그때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천지한테는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사실 취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당시에 이만희 교주가 편지를 써줬다는 내용, 그건 이제 간부가 인서트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고요. 코로나 때 은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이만희 총장이 네. 편지에 예.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네. 이런 식이었고 그 한 사람이 당시 윤석열 총장으로 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앞서 첫 번째 봤던 인서트에서 예.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한다는 게 이만희 총회장의 마음이자 소망이었던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앞서 리포트에 나온 건 22년 1월 이때이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는 네. 전당대회는 21년 11월에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쭉 윤석열 당시 후보 측과 신천지 측과 교류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특정 당이 언급돼서 좀 유감인데요. 예. 사실은 17대, 18대, 20대 특정 당만 예. 이게 신천지랑 유착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만희 교주의 어떤 정치 성향과도 좀 무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만희 교주가 이제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밀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흔적들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녹취에 공개된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이걸 이만희 교주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가입으로 이어졌습니까? 네. 신천지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들도 상당수 신도들이 예.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명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신천지 쪽에서는 어떤 그런 은혜를 갚을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사진 나가는데 네. 계좌별 거래 그렇죠. 명세표인데 이 사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대구 지역 그 탈퇴자가 제보를 한 건데요. 대구 지역 보시면 지금 거래점 대구로 찍혀 있죠. 예, 당비를 보입니다. 납부한 겁니다. 매달. 아. 보시면 2022년 2월 10일부터 쭉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넘게. 맞아요. 탈퇴하기 전까지 계속 예. 납부했던 거죠. 이 당시에 당원 가입해라 아하. 할 때부터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대구 지역에 있던 신천지 네. 회원이 이제 그때 어떠한 당시 신천지 내부에서 당원 가입을 권유를 받았고 받은 이후에 네. 당원 가입을 해서 꾸준히 당비를 납부한 그렇습니다. 계좌 내역을 보여주신 거죠. 이 당비 납부 매달 내역을 10일. 보여준 그 신도마저도 예.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원 가입을 했고 당비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그 내역 보여주신 분에게 네. 당에 가입하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였습니까? 이게 되게 조직이 많잖아요,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는. 네, 예. 법이고 법을 하달받아서 이제 간부들이 아래로 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파를 해요. 그 전에는 사실 공문 형식으로 페이퍼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예. 유출이 되다 보니까 예. 보안이 강화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란톡으로 했는데 노란톡마저도 캡처가 돼서 또 탈퇴자들이 또 유출을 시키고 하니까 예. 이제 텔레그램이나 좀 더 보안이 강화된 방식을 택했던 건데 자체 또
S라인이라는 앱도 있어요. 그래서 더 보안이 강화된 앱도 있어서 은밀하게 전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간부들은 그래도 신천지 신앙이 투철하니까 보안이 네. 유지가 되는데 일반 신도들은 흔들리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직 물이 덜 들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보안이 새 나갈 수 있어서 구두로 직접 지시를 하고요. 지금 대구 지역의 탈퇴자 같은 경우는 구두로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제보할 때는 자세히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당시에도 신천지가 살려면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당원 가입을 했고 또 당비를 납부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살려면 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이만희 교주가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도 현장에 갔었죠 아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때 이만희 교주를 찾으려고 얼마나 정말 그 언론도 그렇고요. 저도 찾으러 다녔어요 그때.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가평에 평화의 궁전이라고 자칭 평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저기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문을 열어 제낀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탈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신천지 내부의 진단이다. 예. 존엄을 건드린 거죠. 말하자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예. 네.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될 정보가 지금 제보가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 단독 보도를 하게 된 곳인데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가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어떤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문화가 이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비리들이 발생했을 때 개혁을 요구하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묵살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제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고급 정보들이 사실 간부 탈퇴자들 고급 정보들이 많아요. 간부들도 대거 제명이 돼요. 집화장급도 제명이 되고 있거든요. 집화장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2인자죠, 2인자. 2인자? 거의, 2인자급이죠. 신천지 2인자가 탈퇴했다? 신천지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총회장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지금 퍼져 있잖아요,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파장이라고 하면은 교주 다음이죠, 뭐 거의. 근데 이제 어제 후속 보도하실 때 이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외교정책부장을 임명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신천지가 반박 입장을 냈는데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단순 공석이었던 자리를 인원 배치한 것일 뿐 대선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라고 반박을 오늘 또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박해 주시면. 그 당시 2022년 8월 그때 뭐 경찰 조사가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경찰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던 사안인데 사실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은 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고급 정보들이 드러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당시 경찰 수사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로 이제 후속 보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오히려 증거로 반박할 예정입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정광훈 씨의 그리고 소년보 목사의 부산 세계로교회 조직력이 되잖아요. 인원도 꽤 많고 그래서 목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용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신천지도 그렇게 신천지가 25만 명 그때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이 정도 분들이 국민의힘 그 당시 당원이 전체가 전당대회 때 대선 후보부터 56만 명입니다. 근데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후보도 바꿀 수 있는 교회나 이런 종교 집단의 힘이 아주 이건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 운영에서 주술이 배제돼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주술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권력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고 내란 비호 극우 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 세력에 장악되었습니다. 이단의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극우의 신천지를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의 신천지 옹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